1, 2학년 때 예체능으로 이제 따로 선택을 하는 경우 있어서 네. 소위 이제 입시 공부에 관련돼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적죠. 보면 배울 때 만져보고 뭐 만들어보고 또 움직여보고 그럴 때 훨씬 더 잘 배우는 경우, 또 만들기 숙제, 춤추기, 신체 활동 그런 과목을 굉장히 잘하는 경우인데 네. 저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설명을 듣고 시작하기보다는 직접 몸이 시작을 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편, 또 운동을 당연히 좋아하겠고 또 손으로 만들기를 잘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네, 뭐 시각형하고 청각형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운동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주변에서 글쎄 잘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도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운동형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이 실험을 해보거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같이 했을 때 네. 아이들이 많이 기억하고 했던 걸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난히 아주 손이 깔끔하고 맵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운동형 학습자인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워낙 재질이 있다 보니까 중학교나 이렇게 고등학교 갈 때 음대나 미대 쪽 또는 네. 이렇게 체육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 강성태 선생님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세요? 옛날에 공부했을 때? 저는 명백히 시각형인 것 같습니다. 시각형.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다가도 이제 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교과서 이렇게 펼쳐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네. 교과서가 탁 펴지는 펼쳐오면서 거예요? 뭘 많이 이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대충 이제 몇 페이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런 거 떠올리다 보면 이제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적고. 그런 그거는 경우가 정말로 종종 많이 있거든요. 봤을 때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쪽에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기 뭐가 있었는지 제가 그 경험을 해서 문제를 맞힌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평생. 근데 그게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뭐 사회, 국사 문제, 그 그림 밑에 몇째 줄. 네. 그렇게 맞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표 선생님은 어느 형인 것 같으세요? 저는 시각형인 것 같습니다. 큰 아, 그림형의 시각형. 아까 그리고 네. 시각형. 저도 앞으로는 좀 그 그림 그려가면서 좀 뭘 해요. 우리 유호선 학생은 지금 보니까 본인이 좀 청각형에 맞는 것 같대요. 어때요? 제가 이제 그 전까지 청각형이란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오늘 네. 체크리스트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5개 모두 다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뭐 선생님들께서 이제 너는 말도 많이 하고 듣기도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보니까 확실히 제가 청각형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칠판 굉장히 큰 거 놓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 큰 거는 아니었지만 그냥 좀 작은 걸로 항상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는 게 머릿속에 쏙쏙 더 잘 들어왔고 책을 읽어도 저는 입으로 얘기하면서 해야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청각형이 맞는 거죠. 청각형일 가능성이 더 높으시죠. 지금 직업도 아나운서시잖아요. 네.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직업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저희가요, 어머님들이 그래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각형과 청각형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공부는 어떤 식으로 또 도와주면 좋을지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오늘이 공부의 비법 첫 시간에 시각형, 청각형, 운동형, 큰 그림형, 레고블록형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제는 제발 옆에 아니면 엄마 친구 아들이 어떻게 공부했다더라만 가지고 네. 우리 아이한테 권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출연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다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오셨지만 자기 스타일은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걸 알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점은 늘리면서 또 약점은 보완하면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잘 좀 설명시키고 같이 공감, 인정을 얻어내는 게 그 다음으로 하실 일이고요. 이 중학교 2학년, 학년, 우리 아이가 어리다. 그럼 어린아이한테는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네. 게 또 관심이실 수 있거든요. 되게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배경 지식을 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어라, 아니면 어디 많이 견학도 가자, 네, 체험활동도 체험학습해라.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아이가 시각형 아이들은 책을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사진이나 어떤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부모님들이 같이 가셔서 영화를 보셔도 좋고 다 좋은 거고요. 청각형 아이들은 가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잘 몰입을 못 해요. 네. 그래서 가서 물어요, 자꾸. 그리고 뭘 자꾸 대화를 시도하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피곤하실 수 그렇죠. 있는데요. 계속 물어보면 답해주지 않으면 걔는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이드를 붙여놔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오디오 이런 거 뭐죠? 오디오 가이드. 네, 예. 오디오 가이드. 그래서 똑같이 박물관이나 이런 곳을 가더라도 이런 친구들한테는 꼭 오디오 가이드를 혼자 들을 수 있는 거를 주세요. 네. 그러면은 들으면서 관심도 가지고 많이
그 효과도 높은 거죠. 그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신 어머님들도 도대체 체험학습 활동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는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체험학습 활동이라는 게 단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효과도 적고 네. 또 이게 우리 아이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참 고민도 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몸 많이 움직이고 손으로 하는 거 잘하고 한다면은 체험학습, 즉 가서 보고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보고 하는 게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얘들 이 지식은 정말 몸에 배어 있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론이 들어왔을 때 설명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거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가 좀 운동형인 것 같다 싶으시면 좀 많이 발품도 파시고 인터넷도 보시고 하셔서 체험학습을 많이 해주신다면 효과를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강성태 선생님은 오늘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공부 방법과 또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또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제 어떤 신념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천불생 무록진, 지부장 무명지초 이런 뜻이에요. 네.